안녕하세요. 가해행 고울침 안오행기 양도시 인사올립니다. 금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아침에 나갔다가 잠시 들어왔습니다. 디바이스 제가 대여를 해드리고 있어요. 바쁘신 분들, 센터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며칠간 체험하라고 제 거에 두 개인데 두 개를 다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아, 날이 너무 더워졌어요, 갑자기. 한 거의 20도 육박하는 것 같아요, 체감온도는. 더워가지고, 아, 옷을 많이 걸었어요. 이게 일이란 게 참 그래요. 영업이라는 게 될 때는 또 무섭게 되고, 또 안 될 때는 또 슬럼프가 있고, 그런 뭐,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불변의 법칙 같아요. 날씨에도 더운 날, 추운 날, 한절기가 있듯이, 일에도, 어, 여기, 다 좀, 거시기 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느끼면 됩니다. 지금은 이런 순간이구나. 지금은 이런 때이구나. 하고 느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수입에 지출을 맞춘다. 계획에, 계획적으로 산다. 아주 뭐, 좋은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죠. 수입이 뭐 300만 원인데 지출이 500만 원 나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무계획보다는 계획적인 삶. 아주 뭐, 평범한 얘기입니다. 진부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인간의 자기계발 차원에서 보면은, 뭐라 할까, 계획적인 삶, 음, 수입의 지출을 맞추는 삶이 자기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꿈이 큰 사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경 회장님께서 계획적인 삶, 수입의 지출을 맞추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약간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꿈꾸는 삶, 지출의 수입을 맞추는 삶이 있습니다. 지출은 끝이 없어요, 사실은. 끝이 없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지출의 수입을 맞추는 게 저는 도전 정신을 기르고,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 철학자분들은 지출의 수입을 맞췄다. 계획보다는 미지의 세계인 꿈에 초점을 맞추고 꿈을 꾸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유튜브니까. 음. 갑자기 누가 한마디 했나봐요. 귀가 가렵네. 영상 올리지도 않았는데. 예. 우리가 지출의 수입을 맞추면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지출이 한 1,000만 원 나가면은 1,000만 원 이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나가는 돈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벌어서는 그 쉽지 않죠. 그러면 1,200, 1,500 이렇게 버는 영역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자기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조언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300만 벌려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이래도 대한민국에서 300원 번다고, 2, 300원 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어디 음식점이나 어디 가도 2, 300원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 제가 만나보면은 얼굴이 밝지 않아요. 뭐 도전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가보면 이제 스마트폰 만지고 계시고,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드시고, 내가 결국 밥만 먹기 위해서 밥만 먹고 살았구나. 뭔가 도전한 게 없구나.
사실 도전하다 보면 실패도 하지만은 실패 없는 인생이 또 무슨 스토리가 있나. 우리가 나중에 추억의 사진을 보듯이 내 인생에서 추억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평범하게 살았어. 참, 이게 제 유튜브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 맞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제 유튜브 할 말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근데 가서 그런 분들, 월 300 버시는 분들 보시면은 표정이 밝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진짜 밝게 웃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봐도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배우는 즐거움이 나름대로 있어요. 뭐 계속 배우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일단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퓨처마킹, 대표낼 수 있는 나만의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우리가 100개 쓰기를 잘해야 돼. 배워야 돼요. 근데 지출의 수입을 맞추는 사람은 끝없이 배웁니다. 끝없이 메모하고, 끝없이 경청하고, 끝없이 책을 읽고, 뭔가 나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계속 살아가요.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어마무시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출의 수입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 좀 도전하는, 살아있는, 야수의 눈빛을 가지고 살아보는 게 제 유튜브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출의 수입을 맞추는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결과가 나든지 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매일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이 책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살아왔던 걸 제가 보고, 느끼고, 그분하고 저하고 합쳐져서 새로운 걸 또 찾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내용을 보세요. 맨날 365일,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제, 오늘 똑같은 말만 나와요. 목에서, 입에서. 발전이 없어요. 뭔가 어떤 그 사람을 만났는데 어제하고 다른 말, 뭔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 내가 몰랐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매일 똑같아. 레파토리가. 특히 남자, 뭐, 쉽게 얘기해서 군대 얘기, 예비군 훈련 받은 얘기. 이건 지겹거든, 사실은. 한 번 했으면 됐지. 그게 무슨, 누가 당신 군대 갔다 온 거, 예비군 훈련 받아왔던 거, 뭐, 운동했던 거, 누가 궁금해 한다고. 4월 1일자, 주인보다 빛나지 말라. 주인보다 빛나는 일을 피하라. 우월함은 무엇이든 반감을 사지만, 신하가 군주보다 우월한 것은 어리석을 뿐 아니라 치명적이다. 발타자우 그라시안. 그러니까 이제 주인보다 뛰어나지 말라. 4월 1일자 딱 치니까 나왔는데, 주인보다 뛰어나지 말라 해서 멍청한 얘기가 아니라, 속으로는 뛰어나야 돼. 속으로는. 겉으로는 어리석은 척 해주라. 이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겉으로 똑똑한 척이에요. 근데 겉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못 살아. 웃기죠? 아이러니합니다.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적당히 속아줘야 돼요. 인생은. 그냥 큰 손해 아니면 그냥 손해를 할 것도 없어. 그냥 뭐 누가 물건 팔러 오면 적당히 사주고. 그런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바가지도 써주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보면은 어떤 분이, 어떤 남자가 어떤 자기보다 상사 여성분한테 당구를 치면 매번 져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여자분은 그렇게 기분 좋아한대요. 그게 지혜입니다. 이겨서 뭐, 내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기분 나쁘면 못 그렇죠. 져주는 여유. 아슬아슬하게 져주는 여유. 아주 멋지죠, 그 남자. 이게 매일 책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으면 독서란 말이 있을 수가 없죠. 매일 운동한 사람하고 운동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매일 바닷가 가서 젖은 모래를 밟은 분하고 매일 콘크리트에만 사는 분하고는 똑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우리 똥개 시골 내 전라북도 본산이지만 어디 똥개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니까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있지만은 똥개를 병원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상상도 못한 얘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세상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완개들 동물병원 있잖아요. 뻐끔한 동물병원 뭐 예방주사다 뭐다 하잖아요. 그게 뭔 차이야? 진흙하고 콘크리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차이. 오히려 지금 애완개들이 더 잘 먹어. 더 잘 먹는데 더 많이 병원을 가. 옛날에는 병원 자체에 뭐 상상도 못 했는데. 그게 그만큼 젖은 땅을 밟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쁜 현대인들이 젖은 땅 밟으러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 한두 번 가서 뭐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뭐든지 운동도 독서도 어싱도 꾸준한 게 중요하죠. 꾸준한 게 해야 뭐 변화가 있겠죠. 경이감을 간직하라. 젊음이 행복한 것은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능력을 간직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프란츠 카프카. 자신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얼마나 적고 세상이 여전히 얼마나 신비로운지 끊임없이 상기하라. 이렇게 써있네요. 조바심은 당신의 적이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한 달 일을 하다 보면은 슬럼프도 오고 이게 무지 잘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바심은 당신의 적이다. 또 우리가 진부한 얘기 또 나오네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이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씀하셨네요. 나 처음 알았는데. 창의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조바심이다. 이것은 과정을 서두르고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파란을 일으키려는 필연적인 욕망이다. 이런 경우에 당신은 기본기를 체득하지 못하며 어떤 실질적인 표현 방식도 배우지 못한다. 당신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실은 다른 사람의 방식을 모방한 것이거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 혼자만의 절규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청중은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엄밀성의 결여, 모방에 불과한 성격, 주목받으려는 충동을 감지하고는 등을 돌리거나 미적지근한 찬사를 보낸다. 최선의 길은 배움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분야의 기법과 관례를 흡수하고 시도하고 숙달하고 탐구, 체득하는 데에 기꺼이 10년을 보내는 사람은 그 진정한 목소리를 발견하여 유일무이하고 풍성한 결과물을 배출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길게 보라. 끈기를 가지고 과정을 밟으며 독자적인 표현이 당신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다. 밟으면, 끈기를 가지고 과정을 밟으면 독자적인 표현이 당신에게서 저절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게 저절로, 운전 저절로 되잖아, 사실. 운전을 못하지만 요새 보니까 잘하더라고. 옛날에 사랑과 영 도자기 저절로 굽잖아요. 저절로 돼야 돼, 저절로. 근데 하다 보면 저절로 다 돼요. 어떤 일이든. 지식은 당신보다 우월하다. 아집에서 벗어나려면 지식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위대한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이 태도를 일컬어 과학적 지식은 끊임없이 진부한다라고 표현했다.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이론들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반증되거나 수정된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책은담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어이없는 글귀가 있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 시대는 그게 진리였지만은, 그렇죠. 인간의 정신은 너무 나약하여 현실을 뚜렷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당신이 지금 정립하고 있는 사상이나 이론이 아무리 참신하고 생생하고 진실해 보이더라도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박살나거나 조롱당할 것이 뻔하다. 그렇죠.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고 지구의 역사가 6천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20세기 이전 사람들을 비웃지만, 옛날 사람 우리가 비웃었잖아요. 뭐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뭐 도는데 옛날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잖아요. 21세기의 어수룩한 믿음은 지금 저희가 믿는 것도 후대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을지 상상해 보라. 이게 저희가 지금 뭐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100년, 200년 지나면은 아마 틀린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것을 유념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너무 애지중지하거나 그것이 진리라고 과신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9시 출근, 10시 출근, 아직도 지켜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누가 만드는 거야? 저희보다 더 정보가 없고, 더 약간 낮은 세계에 살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건 지금도 지키고 있어. 지금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세상에. 지식은 언제나 진보한다. 아집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당신은 언제나 지식보다 열등하다. 이렇게 써있네요. 3월 11일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분이요. 집중의 세기. 마르셀 프루스트의 젊은 시절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가 숙달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에디슨 같은 분이었나 보네. 약간 뭔가 모자랐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아, 여기서 또 나옵니다. 노자가 카예행 고을침 안우행기가 뭔가를 얘기하면은 한 70% 정도는 비웃습니다. 7, 80%는 비웃어요. 나머지 10%는 긴가민가합니다. 우왕좌왕해요. 나머지 10%는 즉시 행합니다. 노자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셀 이렇게 외국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 도대체.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뭔가를 했어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때는 좀 미친놈 같아. 왜 쓸데없는 것 같아. 이게 일반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제가 지금 책 읽고 읽어주는 걸 왜 시간 낭비하지? 지금 인형 눈까지라도 끼고 뭐라도 하면 100원이라도 벌 텐데 왜 당장 돈 되는 그걸 않고 돈도 안 되는 책을 보고 있지? 이거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마르셀 프루스트가 하는 일이라고는 책을 읽고 산책하고 이따금 편지를 쓰고 파티에 참석하고 낮잠을 자고 천박한 사교계 소식을 끄적이는 것뿐인 듯했다. 하지만 그런 겉모습의 이면에서는 강렬한 집중력이 발휘되고 있었다. 그는 책을 허투루 읽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다독이냐, 한 책을 끝까지 파냐, 저는 한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다독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만 읽어도, 논어만 읽어도 세상은 이보다 한 두세 배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나는 엉뚱한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논어나 뭐 책은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 읽기 싫으면 강의 다 나옵니다. 유튜브에.
그는 책을 허투루 읽지 않았다. 해체하고 꼼꼼히 분석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귀중한 교훈을 끌어냈다. 여기 교훈 중요해요. 저 실수 달고 삽니다. 아유, 그래서 반성하고 교훈을 얻고 각성하면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뭐. 이 모든 독서는 훗날 그만의 문체를 풍성하게 해줄 다양한 기법들을 그의 두뇌에 심어주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사회생활하고 독서하는 거 당장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게 계속 진행되면서 무의식에는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꼭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저도 놀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입에서 이렇게 주옥 같은 멘트가 나왔을까 하고. 모든 저는 명언은 그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 명언은 자기가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자꾸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사유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막 버무려져 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부러 하려면 못해요, 사실은. 그죠? 그는 사람들과도 그는 사람들과도 허투루 어울리지 않았다. 사람들을 꿰뚫어보고 그들의 은밀한 동기를 알아내려고 애썼다. 사람들을 꿰뚫어보는 게 뭐 하루아침에 돼요? 나름대로 명상도 하고 돈을 닦아야지. 그들의 은밀한 동기, 욕망. 그들의 욕망을 제가 알면은 거기에 욕망에 맞춰주면 되잖아요. 그걸 맞춰주는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죠. 매력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테슬라, 스티브, 애플이다, 테슬라다, 은행장이다. 매력이 있으면 돈은 자동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는 글쓰기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했으며, 글쓰기로 우울증에서 벗어나나 보네. 자신이 쓰려는 책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재창조할 방법을 찾아야 했다. 훗날 그가 언급했듯이 이 모든 경험은 씨앗이 되었으며 걸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오래전에 뿌리 내린 식물을 가꾸고 돌보는 정원사가 되어 있었다. 사실 저도 한 번 읽어서 몰래 그래서 다독보다는 계속 한 책을 그냥 파야 돼. 김득신 11만 3천 번을 읽었대. 한 책 하나를 갖다가. 오늘이 지금 13일이에요. 14일에 14일 같은데. 13일 건 저도 처음 읽어요. 아, 13일 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금 다 읽고 한번 두 번째 읽는 거거든요. 처음에 읽으면 제가 해석이 잘 안 돼요. 13, 14.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이 14일이네. 이게 하루에 저 한 장 읽는 것도 못 읽는다니까. 참. 저것도 밀려서 읽고, 나 진짜. 아유, 좀, 거시기 하네요. 아, 지금, 이제, 몇 시야? 3시 10분입니다. 이제 여기, 약대동 가서, 이 디바이스 체험하신다고 하길래, 이제 가서 갖다 드리고, 저는 인천 넘어가야 돼요. 인천, 아는 누나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지금, 옹알이 하지 마세요. 입원해 계시는데, 병문안 겸, 네, 카달로그 좀 갖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좀 애매모호해요. 그럼 서구청 친구한테 한번 가야 되나? 아니면 시민공원 친구한테 가야 되나? 저녁 9시에는 제가 이제 볼링 약속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지금부터 시간을 잘 쪼개야 돼요. 어떻게 뭐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번에 올리라이프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한 10일 정도에 하루에 한 개꼴로 팔았어요. 팔았다기 좀 표현이 좀 그렇네요. 파트너분을 찾았는데, 다 제가 친해지는 분들이야. 참, 이번에 알았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더라고, 저하고. 저를 다 도와주셨던 분들이에요. 한 명도 예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도 감사하게 그분들이 저한테 또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 기수야, 이번엔 잘하자. 제가, 저도 기가 얍당해서 뭐 몇십만 원, 몇만 원씩 그, 뭐 코인 다단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얼마 넣으면 얼마 나온다. 그걸 갖다가 그냥 뭐 해달라 해서 뭐 저렴한 돈이라서 했는데, 결론은 제가 한 거 100%다 없어졌어요. 근데 그런 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제 그쪽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안 쓰겠다. 왜냐면 돈도 돈이지만은 신뢰를 잃더라고.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금리가 얼만데 거기다 훨씬 뭐 수십 배 이상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뭐 신도 아니고. 근데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가 됐어요. 일부러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책이 되어 드릴게요. 제가 경험 많이 한 겁니다. 그걸로 저도 뭐 금전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신뢰를 약간 잃었어요. 물론 그분들 다시 만납니다, 제가. 만나는데 전 피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절대 뭐 5%, 10% 이상 넘어가면은 의심해라. 어, 은행은 바보가 아니다. 제가 몇 가지를 경험했는데 결국 100%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또 나올 거예요. 나오지만은 진짜 내가 여유가 있어. 뭐 그런다면 몰라도 저 같으면 여유가 생겨도 앞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돈을 쓰라고 주면 좋지. 제가 한 거니까, 아, 제 유튜브는 제가 다 경험한 것만 말씀드립니다. 들은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가 빠집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울침 안호행기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